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을 조속히 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3단계로 진행 중인데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그리고 어제 지시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3단계 인도적 지원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도 꿈틀대고 있거든요. 남북 관계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됐던 북한과의 소통 채널 복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단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 2단계 대북 확성기 중지가 진행됐고 3단계는 인도적 지원 의사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소통 채널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남북 연락 채널은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됐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15 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소통 채널이 끊긴 만큼 유엔군 사령부 채널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북한도 호응을 하는 걸까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오늘부터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췄습니다. 현재 정치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대남 소음 방송은 어젯밤 늦은 시각 서부 전선 일부 지역이었고 자정 이후부터는 북한 전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총 40세대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시끄러운 기계음과 동물 울음소리 등 최대 86데시벨 크기의 소음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제 오후 2시부터 대북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7시간 뒤인 밤 9시쯤부터 주변 개구리 소리에 묻힐 정도의 잔잔한 음악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오늘 자정부터는 이마저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남 방송이 중단된 강화군 접경 지역은 모처럼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한결 조용해서 좋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동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북한은 심리전 방송이나 전단에 매우 취약해요. 북한이 원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남북 모두 확성기 시설 자체를 철거하거나 이동하진 않고 있어 상황에 따라 다시 가동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친서 외교를 재개할 분위기입니다. 최주연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은 부인하지 않고 트럼프가 친서 교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그러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트럼프 2기 출범 후 북한과의 친서 외교 움직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ust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from Chairman Kim, which is an extraordinary letter. 1기 정권 당시 김 위원장과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았던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김 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브로맨스를 과시해왔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Yeah, we'll probably do something at some point. 대북 소식통은 트럼프가 실제로 친서를 보냈다면 북한과 당장 의미 있는 대화 재개보다는 외교적 대화가 가능한지 일종의 탐색과 확인을 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비핵화 논의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협상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이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반대로 러시아에는 축전을 보내면서 돈독함을 과시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국이 여러 차례 친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뉴욕 맨해튼의 북한 측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불리는 주 유엔 북한 대표부가 트럼프의 친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서 수령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문서 수령 자체를 외교적 메시지로 활용해온 만큼 미국에 좀 더 분명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미 북미 간 접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은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공개했습니다. 서로 관계를 전면적 전성기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려는 것은 나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러북 밀착 행보를 과시한 북한은 트럼프의 친서 수령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부에서도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참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내부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친중 프레임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나토에 가야 대미 관계에서 우리에게 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고려, G7 참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는 세계 질서를 대결 구도로 보는 자리에 일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나토는 유럽 안보기구지만 최근 인도태평양 4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찾았습니다. 외교가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결국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은 글로벌 안보의 초연결 시대입니다. 나토는 더 이상 한반도 안보, 외교안보의 외적인 공간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안희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뭔가 변화가 느껴집니다. 트럼프는 친서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우리 정부도 어쨌든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각각 북한에 대화 손짓을 보낸 건데 이런 상황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활발했던 남북, 북미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그때처럼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먼저 이 북미 회담 쪽이 좀 관심이 더 쏠리는데 일단은요. 트럼프가 보낸 친서
근데 김정은이 안 받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고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친서 외교 자체만으로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 간에 추진되던 것과 비슷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만났죠. 이 과정에서 오고 간 친서가 알려진 것만 27통입니다. 북미 대화를 트럼프가 원해서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인 점도 과거와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2019년 판문점 방문 당시엔 참모들과 상의 없이 자신의 SNS에 판문점에 간다고 알리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 김정은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좀 달라진 게 많다, 이런 해석들도 많던데요. 가장 달라진 건 러시아의 존재감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당시엔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혈맹 관계로 밀착해 있죠. 더욱이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트럼프에게 단단히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자 북한은 트럼프가 북미 관계에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그럼 이 상황이 좀 달라진 거면 북미 정상이 못 만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제 안전 보장인데 이건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해줘야 된다는 걸 김정은도 잘 알거든요. 이 때문에 북미 정상이 조금 늦게 만날 수는 있어도 아예 안 만나지는 않을 걸로 보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또 이번에 김정은이 트럼프 친서를 안 받았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오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일 경우 북미 간에 진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북 관계로 좀 와보죠. 대화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2018년, 2019년 당시에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음에도 한국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더더욱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특히 북한은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 남북 관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같은 조치를 비롯해서 과거에 했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나 식품 및 의약품 제공과 같은 인도적 지원 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뭐 이런 감도 있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 혹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회담 시점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는 11월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를 계기로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11월까지 남북 북미 간의 모종의 진전이 이뤄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